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2시간에 두 주제를 여러분들 했었습니다. 두 강의를 통해서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1930, 40년대 민족말살통치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민족 말살 통치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느냐, 1929년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 대공황이라는 게 나와요. 1929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불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경제 불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본도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 어디다 만들었냐면 군대에다 만든 거예요. 군인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무엇을 일으키게 되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일으켰느냐? 1931년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게 바로 만주에 대한 침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937년에는 만주에서 만족 못하고 중국 대륙을 직접 다 먹겠다 해갖고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중일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41년에는 건들지 말아야 될 나라를 건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진주만 공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느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전쟁을 29년 이후에 일본이 쫙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 상황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1930, 40년대 민족말살 통치라는 걸 할 건데, 이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제 시작이냐 놓고서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만주사변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만주사변이 일본의 대륙 침략의 시작이었으니까 이 31년부터를 바로 민족말살 통치, 그 전까지는 문화통치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일본이 전면전에 나선 건 중일전쟁 때부터다. 전면전에 나선 건 중일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확실히 전시체제로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37년부터 민족말살 통치고 그 전까지는 문화통치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뭐 둘 다 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931년부터 1937년까지는요. 그 사건, 정책 이런 거 별로 그냥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1932년도에 봤던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농촌 진흥운동이라는 거죠. 농촌에 와서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러고 사람들 꼬셨던 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32년이라서 애매한데, 이거는 성격상 문화통치예요. 사람들 꼬시는 거. 알겠죠? 그렇게 케바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0년대라고 이젠 얘기를 하지만 그 시작 시점은 31년으로 볼 수도 있고 37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까지를 얘기하냐? 45년까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30년대, 40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일본이 이렇게 전쟁 일으키니까 다른 나라 눈치 안 봅니다.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지랄을 떨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 당시의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황국신민화예요. 정치적으로. 정치란 말 안 썼는데 안 써도 여러분들 되겠죠? 자, 정치적으로 황국신민화. 황국신민화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국인들을 몽땅 다 일본 천황, 일본 쪽발이 대마왕의 쫄딱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황국신민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디 하겠죠. 야이, 어떻게 우리가 니네 쪽발이 대마왕의 신하가 되냐? 이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원래가 한 몸이야. 한 몸이야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선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내선일체. 자, 내는 일본입니다. 선은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라고 해요. 내선일체.
내 손일체란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 어떻게 우리가 너희 쪽발이 새끼들이랑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조상이 같아! 그럽니다. 조상이 같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선동조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는 얘기, 같을 통자 써갖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헐 우리나라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으니까 조상이 같으니까 일본 조상한테 절해야지. 그래갖고 한 것이 여러분들 신사참배예요. 일본 신사에 가서 신사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조상신을 모신 공간이에요. 거기 가서 절을 하라, 참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궁성요배하라. 자, 궁성요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궁성요배라는 건 뭐냐? 일본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궁궐 쪽으로 머리를 숙이라. 이런 거 하라고 그래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신민서사암송. 신민서사암송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왕의 쫄따구라는 걸 하루에 몇 번씩 암기하게 해요. 그게 바로 신민서사암송이에요.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보일 텐데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보죠. 이거 궁성요배하는 겁니다. 일본 궁성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공식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무엇을 하느냐? 자, 이게 바로 신민서사암송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선창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서 읽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씨개명하라고 그래요. 창씨개명. 여러분들의 그 이쁜 이름을 다 버리고 어떤 이름을 쓰라고 하냐? 일본식 이름. 아베. 재수없어. 아베 같은 이름들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나오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 조선어. 조선의 역사, 조선사 가르쳐서도 배워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만이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물어보면 왜 국어 국사라고 안 하고 조선어 조선사라고 합니까? 이때 국어는요 일본어예요. 이때 국사는 일본사입니다. 왜요? 언제부터요? 1910년부터.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국어는 일본어, 국사는 바로 일본사.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말은 조선어, 조선사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어, 국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년 직후부터 무엇을 하냐면 병참기지화. 우리나라에다가 군수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왜 군수공장을 우리나라에다 만드냐? 일본의 주요 전쟁터는 만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다가 군수공장을 만들어요. 자, 군수공장이라는 거 어디다 만들었냐? 주로 북한 지역이 돼. 아니 왜 하필 북한 지역? 만주랑 붙어 있잖아.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이 북한 지역은요 무엇도 풍부해요. 지하자원도 풍부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군수공장 잔뜩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면북야. 남면북양은 193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남쪽엔 면화를, 북쪽엔 양을 키워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정강이에서 얘기했었는데 삼위증식교회. 1920년에 시작했고 34년 초에 끝냅니다. 왜 끝내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공황이 터지면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죠. 이때는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막아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공황이 터지고 나서 30년대 초반에 도시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먹고 살만한 데가 농촌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쌀은 사 먹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계속해서 값이 저렴한 쌀들이 들어와. 농촌에서 시위 나고 난리가 나면 한국산 쌀, 조선에서 더 이상 쌀을 못 들어오게 하라! 막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 그래야지 농촌이 살 수 있다라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가 견디다 못해갖고 34년 초에 항복. 더 이상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 해갖고 우리나라 산미 증식개혁이 여기서 멈춰요. 다행이다. 그럼 농촌은 더 이상 수탈 안 당해요. 무슨 소리. 일본은 농촌에다 무엇을 34년 끝나자마자 남면북양, 남쪽엔 면화, 목화 키워라, 북쪽엔 양을 키워라. 왜? 일본 섬유 산업의 원자재, 면화와 그러니까 목화와 그 다음에
양털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온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남면 북양이에요. 30년대 초반부터 이런 거 갑니다. 그러더니 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은 이제 그 다음에 1938년에 무엇을 하느냐?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국가 총동원법은 뭔데요? 자, 첫 번째. 공출이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공출. 공출이 뭔데? 첫 번째는 금속 공출. 쇠붙이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만들겠다고? 무기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쇠붙이는 다 가져가는데 이런 금속 공출이 나와갖고 우리나라 물건들 다 훔쳐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무슨 공출을 가져갔냐? 식량 공출합니다. 식량 공출인데 식량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러분들 이걸 가져가서 우리나라 쌀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고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찔끔 주냐? 배급이라고 찔끔 준다. 배급이라고 찔끔 주고 말아요. 20년대 삼미증식 계획 때는 그래도 일정 비율만 가져갔어. 근데 이때는 100% 가져갑니다. 100% 다 가져가고 다 군량미를 쓰겠다고 가져가고 사람들한테는 배급이라고 찔끔 줘요. 근데 일본 놈들한테는 배급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배급을 거의 안 주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 공출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 공출이 시작됐다라니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노동력. 그래갖고 여러분들 징용이라는 게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내는데 징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다 데려가느냐? 여러분들 일본 아니면 일본이 점령한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탄 캐게, 철광석 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화가 여러분들 못 봤을 겁니다. 나 어렸을 때 했던 영화인데 군함도라고. 군함도가 징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학도 지원병제. 그래갖고 지원병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러더니 이제는 무엇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지원병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징병제로 끌고 갑니다. 강제로 징병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원래 전쟁 시작되면요. 남자들 전쟁터 끌려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일본이 급했나 봐. 왜? 식민지 사람들은 원래 안 끌고 갑니다. 이유는 낮에 막 구박했어. 이 저생진 새끼가 하고 막 구박했는데 근데 밤에 미국이랑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한테 총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총을 갑자기 조선 분들 중에 한두 분은 그러겠죠. 딱 이러니까 이 쪽발이 개새끼들이 하고 쪽발이 새끼들한테 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식민지 사람들은 전쟁터로 잘 동원을 안 해요. 어디다 총을 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로 끌고 간 거야. 일본이 워낙 전쟁이 급했나 봐. 그래 이해합시다. 원래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자, 첫 번째는 정신대입니다. 정신대 근로령이라고 하는데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달라요. 정신대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노동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볼 수 있는 자료도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서 자세히 너무 가슴 아파서 자세히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고 일본 놈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또라이 교수들은 위안부가 자기들이 원해서 갔다는 미친 소리도 하는 우리나라 놈들도 있어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일본이 전쟁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게 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무엇을 살펴봤느냐? 1930, 40년대 민족말살통치. 이거 나오면 민족말살통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황국 신민의 서사, 아동령, 젠장. 이게 아동령, 성인용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해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바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자, 재수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몇 년대, 30, 40년대 민족말살 통치라는 거 여러분들 황국 신민서사 암송이니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본의 산업화에 맞춰
회사령이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령이 제정된 건 몇 년대? 1910년.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이 헌병경찰이 일반경찰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건 헌병경찰 통치로서 1910년대가 되죠. 말이 안 되죠. 미국 증산을 위한 일본인의 농업 이민이 증가했다. 미국 증산을 위한 일본인의 농업 이민.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이 돼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됩니다. 일제가 문화 통치를 내세워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역시 1920년대 자, 문화 통치가 되겠죠. 전쟁 물자 수탈을 위한 전시 동원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게 딱 맞죠. 민족말살 통치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면 제1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및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국가 총동원상 이런 말 나와 있죠?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있었던 모습들 찾으란 얘기입니다. 회사령을 통해 민족자본 형성을 방해하였다. 여러분들 1910년대 얘기.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을 통해 한국인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였다. 딱 맞는 얘기죠. 징용. 헌병경찰을 통해 한국의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역시 10년대.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통해 한국인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맞는 얘기죠. 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민족말살 통치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